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에 재직 중인 박보국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다니면서 일도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하는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 시황이 나빠졌을 때 주변 동료들이 자의로 또는 타의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도 제 의사와는 다르게 회사를 떠날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차가 차면 찰수록 회사에서 제게 요구하는 방향과 제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많이 틀어지는 시기가 왔고 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이직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공기업 이직을 목표로 삼았을 때 제 1순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력직 채용이었어요. 제 10년간의 경력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 이직 케이스였거든요.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신입으로만 가야 되는 가스공사는 2순위 정도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30대 중반이었는데 최대 3년을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나이인데다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최대 3년간 공부를 해보고 이직이 되지 않으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집중하는 게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은 고맙게도 걱정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준비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가 걱정이 많았고 조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될 건 많았고 그리고 주변 경쟁자들은 저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야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데 공부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조급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무래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쉬면서는 그렇게 큰 조급함은 느끼지 않았던 타입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 준비를 시작할 때 경력직 채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자신이 있는 영어 시험부터 준비를 했어요.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고 나면은 나중에 면접에서 뭔가 어필할 수 있을 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어 공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사이버 강의로 토익 시험 준비를 했고 토익 시험에서 제 예상보다는 다르게 96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공 필기와 NCS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전공 과목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역학 문제풀이에 큰 재미를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공 필기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NCS는 너무 힘들었어요. NCS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평균 이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NCS는 시험을 칠 때 중간만 가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전공 필기에서 NCS 점수를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NCS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답 체크를 열심히 하면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졸리고 공부 도중에 폰도 보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2주 정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했는지 원하는 시간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주변에서 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가스기술공사에도 신입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알리오를 보면은 연봉이 다 나오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실제로 월급을 받아 보니까 그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요. 제가 가스기술공사에 근무를 할 때 첫 근무지로 제 연고지와는 떨어진 곳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주말 부부도 하게 됐고요. 가스기술공사에서 오후 4시에 칼퇴근을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자유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비 걱정도 되고 자유시간도 생긴 거를 활용하고자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공기업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이직을 준비할 때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가족들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거든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업 준비 초반에 집중력이 높을 때 기본적인 스펙을 빨리 쌓는데 최대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펙을 쌓아놓고 나면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작은 성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작은 성과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영어 성적을 받고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초기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스기술공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지만 가스공사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 6개월의 경험은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6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은 곳에서의 경력 그리고 그 경험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단편적인 경험에 의한 답변은 저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그 전략이 잘 먹혀서 제 업무 경력을 토대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스공사 면접관이라면 함께 일하는 기업인 가스기술공사의 직원을 합격을 시켰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스기술공사에서는 기존 직원이 빠지고 신입 직원 한 명 다시 뽑아야 되고 그 신입 직원을 기존 직원의 자리를 메꿀 때까지 교육시켜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스터디를 안 하고 독학으로만 준비를 했던 건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전공 필기 공부는 문제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지만 NCS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현대중공업에 다닐 때는 재직 중에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었기에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스기술공사에 근무를 할 때는 스터디를 구하기 힘든 지역적 조건이라는 핑계로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NCS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취업준비생들은 제발 NCS와 면접에서만큼은 꼭 스터디를 활용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면접 컨설팅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들에 더 귀가 가고 마음이 더 쉽게 동요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업황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채용시장 문이 갑자기 많이 열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걱정 속에서도 꾸준히 준비를 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길이 열릴 테니 외부의 불안한 뉴스보다는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자기 마음속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을 좀 더 믿고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퇴직을 할지 모르지만 언제 퇴직을 하더라도 다시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목표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자격증인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4년 내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퇴직 후에 제가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제가 스스로 업체를 차려서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